겁니다. 자, FR 방식, 즉 화물차와 같이 구동을 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앞쪽에 엔진이 있어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옆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다? 이런 변속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는 이렇게 클러치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어떻게 뒷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축의 회전이 만들어졌어요. 즉, 연료를 떼가지고 열 에너지를 어떻게 기계적 에너지를 바꿨다고, 여기서 엔진에서. 그럼 이 기계적 에너지를 어떻게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쭉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뒤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다? 뒷바퀴가 구동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랬을 때 뒤로 동력을 연결하는 이 부품. 이 부품을 뭐라고 한다? 프로펠러 샤프트. 우리말로 뭐라고 해? 추진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축.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물차를 옆에서 보면 항상 뭐다? 여기 아래쪽에 엔진에서 어떻게 뒷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는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해야 되니까. 이런 추진축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식에서는? FR 방식에서는요. 그러면 이 추진축이 있으면은 만약에 차량의 차체 높이는 어떻게 된다? 이 축의 높이만큼 차체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높아져도 크게 상관없죠. 좀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왜? 얘는 고속주행용이 아니니까. 짐 많이 싣고 어떻게 뒷바퀴 구동돼가지고 천천히 힘있게 주행하면 되니까 차체가 약간 높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 엔진이 앞에 있는데 만약에 뒷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축이 하나 지나간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경차, 소형차, 중형차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앞쪽에 엔진이 있는데 뒷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축 하나가 지나간다? 엄청나게 그 공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축을 어떻게 안 높이려고 하되 축에 의해서 차체를 안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차체가 축을 쌓아야 되고 차체가 축을 쌓게 되면 실내 공간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 경차, 중형차, 승용차에서는 이런 걸 바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용차나 비싼 승용차는 왜 여기 가운데 아래 축 하나를 집어넣는데 이런 추진축을 집어넣어서 무슨 방식?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FR 방식을 택하는데 왜? FR 방식이 좋은 점이 있겠죠. 승용차죠. 좋은 점이 있으니까 비싼 승용차의 세단에 FR 방식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그 좋은 점이 뭔데? 자,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급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 밟았어. 급 가속 페달 딱 밟았어. 밟으면 괜찮은 차들, 비싼 차들, 성능이 좋은 차들. 밟으면 어떻게 되는데 탁 떼고 어떻게 머리가 헤드레스트 쪽에 딱 붙고 쭉 치고 나가줘야 좋은 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밟았을 때 탁 붙는다는 얘기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는 개념인 거겠죠. 급 가속했을 때. 그러면 무게중심이 뒤로 갔을 때 확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고 앞바퀴를 구동하는 것보다는 어느 바퀴를 구동하는 게 동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은 확 출발할 때 어느 바퀴가? 뒷바퀴가 구동이 되면 힘을 받아서 제대로 출발할 수가 있죠. 만약에 앞에 엔진이 있는데 앞바퀴를 구동하면 확 출발하더라도 어떻게 뒤로 간다든 치더라도 어떻게 동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어떻게 가속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특히 오르막길 이런 데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뒷바퀴를 구동시키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을 때 어떻게 슬립, 미끄러짐 없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동력 그대로 다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자, 이 FR 방식은요, 부품의, 그러니까 밸런스, 무게 밸런스가 엄청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FF 방식은 여기에 다 몰아놨어요. 엔진, 변속기, 오일, 전부 무거운 것들 전부 다 어디 앞쪽에 다 몰아놨다고요, 차량 앞에. 그럼 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뒤가 가벼우면 뭐가 안 좋으느냐.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어떻게 된다? 차선을 급하게 바꿀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차선을 급하게 바꿀 때. 그러면 차선을 급하게 바꿀 때 무게 밸런스가 좋으면 어떻게 된다? 잘 움직이겠죠. 전체적으로 무게 밸런스 좋으면 왔다 갔다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쪽이 묵직해, 뒤가 가벼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고기 형상과 비슷해져요. 즉, 앞은 머리 쪽은 무겁고 몸뚱어리는 큰데 뒤가 물고기 꼬리처럼 가벼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차선을 바꿀 때 확 꺾으면 어떻게 된다? 앞은 들어갔는데 뒤가 어떻게 된다? 가벼우니까 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들어갈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피쉬 테일이라고 하죠. 피쉬 테일. 꼬리가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속 주행하면서 이렇게 막 차선을 급하게 변경할 때 이게 뒤가 조금 가벼워서 흔들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밸런스 측면에서 좀 안 좋죠. 뭐가? FF 방식이요. 거기에다가 앞바퀴를 보시면은 앞바퀴가 무슨 역할까지 한다? FF 방식은 앞바퀴가 구르는 역할도 하고 핸들 꺾으면은 조향이라고 하죠. 이게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도 해요. FF 방식. 그러면은 구르면서도 타이어가 많이 다를 텐데 꺾어서 어떻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선회할 때도 타이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가 어떻게 선회하고 뒷바퀴가 구르는 FR 방식보다는 어떻게 한다? 앞에 부품의 피로도가 높아요. 부품이 빨리 닳아 없어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빨리 닳죠. 얘 구르고 핸들까지 꺾어서 어떻게 마찰을 많이 일으키니까. 부품 밸런스도 누가 좋다? FR이 좋다고요. 왜? 니는 조향하는 거, 핸들 꺾는 거로 네가 어느 정도 부담하니까 나는 구르는 걸로 부담할게. 그래서 반반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품의 밸런스, 무게 밸런스, 그 다음에 피로도 이런 측면에서 따지면 누가 낫다? FR 방식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FR 방식을 승용차 중에서 일부 택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FF 방식을 택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FF 방식 좋은 점은 뭔데? 앞에 다 몰아놨기 때문에 FF 방식 볼까요? 이건 FR 방식이죠. 자, FF 보세요. FF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끝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 여기 엔진, 클러치, 변속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뒤로 뭐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변속기 밑에서 어떻게 동력을 나누는 축 넣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나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를 바로 구동시키는 방식. 앞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부품 수가 간단해요. 무게도 가볍죠. 그러면 어떻게 기계와 기계가 동력을 전달하면서 일으키는 기계적 마찰, 손실 이런 게 훨씬 더 작아질 수 있거든요. 저렴한 비용의 차량 생산이 가능해요. 부품이 가볍기 때문에 유지할 때 유지비도 적게 들죠. 동력 손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아주 뛰어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방식이? FF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경영, 소형, 중형, 승용차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F 방식으로 대부분 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면 성능이나 밸런스, 안전적인 측면에서 뭐도 선택할 수 있다? FR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는 특징상 뒤에 어떻게 된다?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화물은 대부분 무슨 방식을 택해야 된다? FR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그럼 버스는 어떻게 되는데? 버스는 뒤에 엔진이 있어요. 위치는 우리가 봤으니까. 버스는 뒤에 엔진인데 만약에 뒷바퀴를 굴리지 않고 앞바퀴를 굴린다라고 가정하면은 뒤에 엔진 있고 앞바퀴 굴리려면 뭐가 또 지나가야 돼? 추진축이 지나가야 되죠. 그 버스 아래쪽에 이렇게 축이 지나가게 되면 노란색이 차체 높이, 즉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의 높이가 어떻게 축 높이만큼 높아지겠죠.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구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뒤에 엔진을 있고 어떻게 뒷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끝내겠다고, 여기서. 그래서 버스 방식 이름 붙여보세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리어 엔진. 그리고 리어 휠 드라이브. 무슨 방식? RR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버스는 RR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 세 가지 특징별로 어떻게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교재 34, 35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떻게 내 거로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교재 보고 얘기합시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FF 방식인 거죠. FF 방식. 자, FF 방식은 뭡니까? 1번은 FF에 대한 정의, 즉 앞에 엔진 있고 앞바퀴 구르는 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자, 2번이 뭡니까? 추진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왜 추진축이 필요하지 않는데?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 같은 게 필요 없죠. 왜? 앞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차량의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경차, 소형차 만들기 유리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왜? 공간을 안 뺏기니까. 그래서 활용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게 중심을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평준시킨 거예요. 다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바퀴를? 전륜, 앞바퀴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다. 그 개념인 거예요. 설명했던 거. 자, 대부분의 소형 세단, 그리고 구동과 조향륜이 전륜에 같이 움직이죠. 구르는 거, 방향 바꾸는 거 다 같이 앞에서 몰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면의 조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조향 안정성이 뛰어나다. 핸들 안정성이 뛰어나다. 뭐지? 무게가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획획 방향을 바꿀 때 뒤가 흔들린다면서요. 피시테일하고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했을 때하고 끌고 가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FF 방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내가 이런 곡선도로 따라서 선회를 하는 거예요. 선회를 할 때 핸들을 돌리겠죠.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앞타이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뒷바퀴가 구르면요. 앞바퀴가 조향을 해서 나는 이쪽을 보고 있어. 근데 뒷바퀴는 어느 쪽을 보고 있어? 앞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바퀴는 이렇게 꺾여 있는데 뒷바퀴는 어디를 보고 있어? 앞을 보면서 이렇게 구른다고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내 앞쪽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뒤는 어떻게? 앞으로 보내. 이 자체가 뭐야? 차체를 이렇게 돌리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무슨 방식이? FR 방식이요. FF 방식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꺾여서 가는 쪽 이대로 구르는 게 내가 굴러가면서 이 방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뒤에서 어떻게 오는 건 그냥 끌려오는 거잖아요. 앞에 가는 대로 뒷바퀴는. 이는 구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것대로 주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FF 차량은 어떻게 된다? 내가 원래 그리려고 하는 궤적을 뉴트리얼 스티어, 자연스러운 조향, 핸들을 꺾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스티어라고 합니다. 스티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뉴트리얼 스티어라고 하는 반면에 FF 방식은 어떻게 된다? 내가 꺾여서 어떻게 구르기도 하고 조향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덜 감겨 들어가는 거예요. 덜 감겨 들어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죠. 왜? 구르고 조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F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조향이 스티어가 언더,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언더 스티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FR 방식은 어떻게 됐는데요? FR 방식은 뒤는 앞을 보고 있고 나는 앞쪽을 꺾어서 이 자체가 회전하는 힘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궤적보다 더 많이 감겨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FR 방식에서. 그래서 이런 조향을 뭐라고 한다? 스티어. 무슨 조향이라고 한다? 오버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버 스티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죠. 2020년도 부산에서요.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주능 문제로 나왔다는 거죠.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FF 방식은요. FF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덜 감겨서 조향되는 거. FR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감겨서 조향되는 거. 자,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원래는 뉴트리얼 스티어가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어쩔 수 없어.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요? 내가 선에서 꺾여 들어가야 되는데 조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감겨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덜 감겨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뭐다? 덜 감겨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많이 감겨 들어가면 차체가 돌아버리는데 차체가 돌아서 어떻게 많이 감기는 순간 관성력에서 탁 걸려가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가 낫다? 차라리 언더스티어 현상이 낫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자, 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동시켜도 노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조향 안정성이 뛰어나다. 얘가 그나마 안전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